반갑습니다. 기초전기전자 이번 시간에는 쿨롬의 법칙과 전기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쿨롬의 법칙은 이제 이 쿨롬이 실험을 해서 이 법칙을 이제 찾아낸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이제 A, B 이 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구를 대전을 시킵니다. 대전이 이제 전기를 띠게 하는 걸 대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대전시킨 구를 가까이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게 유리섬유인데, 이제 요게 그 유리섬유를 여기 고정을 시켜 놔서 이제 이 축이 만약에 힘을 받아서 움직이면 이게 비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섬유를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이런 유리섬유가 위에는 고정이 되어 있고 밑에는 힘을 받아서 이렇게 돌게 되면 비틀림 힘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틀리는 정도가 비틀리는 각하고 이제 되돌아가려는 힘하고가 이제 평형이 각하고 힘하고가 이제 그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이 많으면은 많이 돌아가면 이제 힘을 많이 받는 거다, 그렇게 알 수 있죠.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쿨롬이 이런 대전된 전하 사이의 관계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쿨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과학에서 이유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규칙이 있다 하는 걸 찾아낸 게 법칙이죠. 그래서 그 쿨롬은 이런 전하를 띤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 이제 어떤 힘을 받는가 하는 그 성질을 찾아낸 거죠. 이제 측정을 해서 쿨롬의 법칙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대전 입자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을 하는데, 지금 앞에 그림에서 A하고 B하고 이렇게 전기력이 작용을 하는데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이 두 입자 사이의 거리, 이제 힘이 전기력을 F라고 하면 요것은 요 두 입자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는 거하고, 힘의 방향은 이 두 입자를 연결하는 이 선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A가 받는 힘은 이쪽 아니면 이쪽이다, 그 말이죠. 그런 이제 성질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힘이 두 입자의 전하, 이제 요게 전하량이 Q1이고 이게 Q2라고 그러면 전하량의 크기, 이제 부호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호가 달라지면 방향이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크기만 본다고 그러면 어쨌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질은 전하가 서로 다른 부호다. 이게 플러스 3쿨롬, 마이너스 2쿨롬 이런 것처럼 부호가 다르면은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되고, 같은 부호,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이면 미는 힘, 반발력이라고도 하고 청력이라고도 그러죠. 이런 반발력이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4번, 이 힘은 보존력이다. 요것은 보존력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바로 이 실험으로는 바로 증명하기 어려운데, 보존력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적분을 이제 전기장이 있는데 어떤 전하를 선적분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한 일이 없으면 보존력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오늘 좀 이따가 설명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로 보면 이 힘은 이제 이렇게, 내가 쿨롬의 입장에서 이제 이걸 찾아냈다고 그러면 이런 관계를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결합을 하면은 이제 두 개를 다 아우르는 그 관계를 이제 이까지 찾아낼 수가 있죠.
다른 조건이 있으면 뭐 더 들어가겠지만 지금 이 모델에서는 요까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것을 이제 비례상수를 넣으면 등호를 넣을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요것은 두 물체 M1 질량 M1, M2가 있는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그 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 이것하고 꼴이 같은 꼴이죠. 이거 만유인력과 꼴은 같습니다. 하지만 만유인력에 비해서 이 값은 아주 큽니다. 이거는 아주 작은 값이고. 자, 이렇게 실험으로 해서 이제 찾아낸 게 이런 이제 전기력이라고 해서 이제 이 E를 붙였습니다. 일렉트릭. 전기력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전기력은 힘이니까 단위는 뉴턴이 되는 게 맞겠죠. 이때 이제 비례상수 요것을 쿨롬 상수라고 합니다. 쿨롬 상수인데 요거 값이 얼마냐 하면 이제 요거는 실험으로 해보니까 8.9875 곱하기 10의 9승. 그 다음에 요 뭐 단위는 여기 비춰보면 알겠죠. 여기가 뉴턴이고 요게 이제 KE의 단위고 거리의 제곱이고 쿨롬의 제곱이고 이렇게 되니까 요것의 단위는 뉴턴, 요게 달라붙어서 미터 제곱 퍼 쿨롬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했고, 요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나올 건데요. 그래서 이 쿨롬 상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 값을 자유공간에서의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진공이나 그냥 공기도 이제 거의 자유공간에 해당하는데 이 물질이 전기장이 있을 때 여기에 뭐 분극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간을 자유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진공 혹은 일반적인 그냥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값이 얼마냐 하면 8.85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단위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쿨롬의 법칙, 쿨롬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법칙을 알게 됐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전하가 있고 이 거리를 알면 이 전하가 받는 힘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쿨롬의 법칙은 전하를 가진 입자가 전하를 가진 입자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 전기력, 힘인 전기력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전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Q 이렇게 표시하거나 Q 표시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요 값이 이제 이게 연속 값인가? 아니면 뭔가 이게 연속이 아니고 이산 값인가?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그런 값인가? 이제 요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을 이제 유적 실험을 했었죠. 밀리컨의 유적 실험, 기름방울 실험으로 이걸 알아냈었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 이 전하는 연속값이 아니고 최소 단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돼 있는 값이다. 하나, 둘, 셋, 넷 헤아릴 수 있는 값이다. 그래서 가장 작은 전하를 이제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요 값이 1.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 아주 작은 값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전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전자는 이 기본 전하량 하나에 해당합니다. 크기가. 근데 이제 마이너스 음전하를 띄고 있고요. 그러면 양성자는 전자와 전하량은 같은데 부호가 플러스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 값은 물리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성쿨롬. 이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 있어서 전체 전하를 만든다고 하는데, 전체 전하가 1쿨롬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작은 것들이 몇 개가 모이면 될까? 그렇게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개수를 알고 싶으면 개수는 기본 전하량의 이제 이 값인데, 이게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고, 이게 1.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약 6.24 곱하기 10의 18성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쿨롬이라는 것은 전자가 이 정도로 모여야 1쿨롬의 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쿨롬은 아주 큰 값입니다. 그러니까